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그 종목도 실적 기준에서 많이 발표하는데 좀 모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우혜영 연구원이 나름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연준에서는 회사채 시장을 실질적으로 이제 기구를 설립해서 말한 거죠. 네. 네. 이 약자를 내가 몰라. SMCCF 뭐 약자예요? 이거 세컨드 마켓 코퍼레이트 크레딧 패실리티. 발음이 굉장히 일본식 발음이에요. 우리 우영 영어는 일본어도 굉장히 잘합니다. 일본 여행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때. 네, 요즘 좀 자제해야죠. 나도 일본 좋아하는데. 네. 들어봅시다. 이건 왜냐하면 연준이 이런 것까지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긴 있었죠. 금융위기 때. 회사채 매입은 처음이고요. 기구 설립해서 한 적 없었나? 기구 설립해서 하는 건 있었어요. CP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그렇지. 네, 헷갈려서 나도 좀 업데이트 좀 해서 알고 있으니까. 우혜영 연구원의 연준에서 회사채와 ETF 매입, ETF도 매입하네. 일본이 이거 했을 때 엄청 욕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증시 방어하는데 BOJ랑 그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히 안 하겠지? 한국에서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녹음했을 때 회사채 관련해서 물어보셨었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보도 자료에 대해서 반박한 자료를 하나 봤는데 그게 기자가 쓴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지난 5차 경제회의에서 얘기했던 재무부와 그러니까 그 기재부와 한국은행 간의 그 회사채 매입 관련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뭐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더니 한국은행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그것도 같아요. 있고 네. 최근에 왜 그러냐면 채권 시장에서 이제 나도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체에 속해 있으니까 계속 고민되는 게 뭐냐면 그냥 국채 금리는 되게 안정돼 있는데 회사에 안 내려온단 말이야. 그렇잖아. 네. 등급 높은 것도 잘 안 내려오더라고. 회사채가 스프레드가 다 벌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좀 뭔가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온도와 주식 시장의 온도 차가 심한 이유가 채권 시장 국채 빼고 나머지 스프레드가 여전히 그러니까 싸게 해야지 발행 시장은 발행은 되는데 싸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네, 맞아요. 발행은 되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높은 금리로 그냥 발행하고 있는 상태고. 증권사도 들고 있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똥값이라는 표현 쓸 뻔했다. 야, 싸게 팔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렇죠.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상황인데 미국은 그래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회사채 시장을 갖다 어떻게든지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 네. 들어봅시다. 일단. 예.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지난 3월 23일에 처음 발표했던 뭐 SMCCF라는 기구를 실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11일에 발표를 실시하겠다 발표가 나온 거고요. 실시는 12일 어제 날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지난 3월 23일에 이제 뭐 PMCCF, SMCCF, TALF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 어떤 거였냐면은 특별 목적 기구 SPV라고 말하죠.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비금융 회사의 장기 자산을 매입해주거나 담보대출을 이제 실시하기 위해 도입을 했는데요. 이거가 발표는 됐는데 실시에 대한 예정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11일에 발표가 된 거고요. 일단은 SMCCF를 먼저 실시를 한 건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러니까 SMCCF가 말이 좀 어렵지만 풀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세컨더리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의 회사채 지원책인 거고요. PMCCF는 되게 막 용어가 영어가 헷갈려서 그냥 발행 시장에서 사주냐, 네, 맞아요. 유통시장에서 사주냐, 기구 만들어서 사주겠다는 거지. 네, 한국어로 말하자면 그냥 뭐 유통시장 뭐 회사채 지원 기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PMCCF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 시장에 직접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일단은 유통 시장에서의 회사채 그리고 ETF 정도를 매입해 주는 거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조치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 없었던 회사채 관련 조치였다는 점에서 이거가 발표된 날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 1번 보시면은 제가 뭐 트리플 A 등급 회사채 그다음에 트리플 B 등급 회사채 OAS를 그려놨는데 이게 고점을 찍고 떨어진 시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거 발표했을 때거든요. 3월 23일에.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지난 한 해 색깔은 트리플 A이긴 한데 이거는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 수준으로.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트리플 B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제 과거 수준만큼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준은 이제 회사채
지원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PMCCF 같은 경우니까 발행시장 지원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격 회사채를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또 적격 발행자에게 대출을 제공을 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실시 예정은 없고요. 지난 5월 4일에 발표했던 그 보도 자료, 뉴욕 연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는 이제 SMCCF를 먼저 한 다음에 머지않아서 실행하겠다라고 정도까지밖에 말을 안 뒤에 했고요. 이제 뭐 내게 돈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 언제든지 거고요. 투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놓은 거지 뭐. 네, 그리고 SMCCF 먼저 일단 유통시장에서 조금 덜 부담스럽잖아요. 나와 있는 회사채를 가지고 좀만 천천히 해주는 해라. 거는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러우니까 SMCCF를 그러니까 시행을 한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격 회사채 그리고 이제 ETF, 회사채 관련 ETF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직접적으로 매입을 한다기보다는 뭐 SPV, 특별 목적 기구에다가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그 기구에서 매입을 하는 방식인 거고요. SPB에 돈을 넣어서 그 애들이 결국 레버리지 네, 일으켜서 맞아요. 말이 뭐 간접적인 거지. 결국엔 지원해준다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걸 갖고 자꾸 복잡하게 이제 막 용어가 생소하니까. 네, 그리고 이게 법상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직접적으로 회사채,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특별 목적 기구라는 가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일단 법에 그 위촉되지 않게 하는 거라고 법을 생각하시면 개정해서 돼요.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네. SPB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유통시장부터 안정시키겠다. 네, 근데 맞습니다. 투기 등급을 사는 거니까 이거는 특히 폴리 엔젤처럼 등급 확 내려와 버린 것들.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은 많이 안정됐지 않나? 네, 그래서 처음에 3월 23일을 발표했을 때는 폴른엔젤 그 추락한 청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는데 4월 9일에 이제 이거를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3월 22일 전까지는 뭐 그 투자 등급 회사채를 유지했다가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타격이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회사채까지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의미가 있었던 바고요. 기존에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SMCCF나 PMCCF 모두 100억 달러씩 재무부에서 자본 지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 1000억 달러씩 대출 규모가 정해져 있었는데 4월 9일에 그 경기부양책 해가지고 케어스 액트 나왔잖아요. 그거 발표된 다음에 금액도 좀 확대가 됐습니다. PMCCF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억 달러로 기존 100억 달러에서 확대가 됐고요. SMCCF 같은 경우는 100억 달러였는데 250억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전체적인 총 대출 규모, 제한 규모는 기존의 2천억 달러 규모에서 7,500억으로 확대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우리가 우연히 정리해서 해주는데 보통 이런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또 이런 자료가 나오잖아요. 네. 그 자세히 보면은 다 설명 잘 돼 있지 않아? 네, 잘 되어 있어요. 나- 저도 많이 참고를 한 건데 되게 특히 잘 정리. 그러니까 그 잘 돼 있다 어프렌디스에 보시면 PMCCF와 SMCCF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표를 달아놨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치, 정리해놓은 해놓은 거지만. 자료를 참고한 거고요. 네, 굳이 한국은행 언급했다야.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 나왔을 때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의 각 정부기관의 정책 같은 거 나오면 다 보도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좀 습관적으로 항상 프린터에서 봐버릇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치.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나 다른 유로존, 일본 은행의 그치. 이런 정책들을 참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사실 한국은행에서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대충 어떤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결국 연준은 가장 우리가 문제될 수 있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아까 제가 왜 말을 꺼냈냐면 회사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데 연준이 직접 개입한 거잖아 이게. 그렇죠. 우리도 이걸 흉내를 네. 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는 사실 한국은행에서 회사채 매입을 과연 하겠느냐 뭐 논의가 되는 것만 해도 뭐 긍정적일 거다 말씀드렸는데 보도자료 이제 한국은행에 올라온 걸 보시면은 사실 기재부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했어요. 뭐 거짓말은 못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회사채, 그러니까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얘기거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냐면은 채권안정기금 펀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우량 회사채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긴 한데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지원은 아직 좀 미비해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조금 더 기재부랑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정책이.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된다면은 아무래도 회사채 금리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또 안정적으로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여요. 그래서 회사채 매입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그림 2번, 3번 보시면 이제 하이힐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게 딜이거든요. 회사채 관련 딜 월별 추이인데 3월 같은 경우에 급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미국에 3월 중순부터 본격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3월에 완전 급감을 했었는데 3월 23일에 이제 연준에서 회사채 매입 을 하겠다는 식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4월 달에도 조금 세부 사항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좀 땡겨서 많이 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플로우 보시면은 이제 회사채 이제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연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거니까 이제 회사채들 발행을 잘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하이힐드 회사채 마저도 두 번째 4번, 5번 보셔도 이제 그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WB 마이너스 회사채 월별 발행액도 사실 3월에는 이제 0원이라 나왔어요. 블룸버그 데이터를 쓴 건데요. 근데 이제 4월, 5월은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화가 이제 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연준이 가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회사채 시장에 대한 안정화 도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사실 PMCCF 그러니까 발행 시장에 대한 조치도 조만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SMCCF 지금 그러니까 유통 시장에서의 조치를 통해서 얼마만큼 채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조금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은 굳이 PMCCF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유통시장 이러면 네. 다른 시장 알아서 작동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시장을 잘 이해하고 이게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오늘 이리 온 여러 가지 발표가 많았는데 굳이 제가 이걸 꼭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것들을 너무 생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공부하듯이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연준이 회사채를 생각보다 빨리 유통시장에서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쪽 시장이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문제가 있고 등급이 문제된 회사들이 당장 안 망한다는 건 알게 된 거잖아. 네. 그 정도는 위험한 애들, 그러니까 WB로 떨어진 애들, 그러니까 W 마이너스 떨어진 애들에 대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사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데를 고치려는 처방전을 잘 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기 본다면 또 하나 고민이 이제 이거를 연준이 이게 이러다가 이런 부실한 것들 샀다가 나중에 손해 보면 어떡해?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료 그 3페이지, 그러니까. 4페이지 보시면은 연준의 예상 손실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산출 계산을 했을 때 연준에서 이제 이러한 걸 실시했을 때 연준은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뭐 여기 잘 보시면은 연준에서 들어간 돈들은 다 보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냥 그게 이제 연준에 넣은 돈이 이게 얼마나 규모가 되지만 들어간 돈이 그만큼은 아니거든. 네. 연준이 이렇게 뭐 시장에서 음모론처럼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거 구조를 잘 짜서 온 거예요. 굉장히 구조를 잘 짜가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도 변경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리고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뭐 기사 보시면은 뭐 연준에서 뭐 레포 통해서 많이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 약간 지금 좀 뭐 국채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회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맞아 잘 지적했다. 네 맞아요. 정말 그거는 되게 좀 그렇게 일면으로만 보는구나. 이게 계속 안 좋은 걸 찾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그 설명 좀 해드려. 일단은 그 규모 자체가 일단 뭐 수요만큼보다도 더 많은 상태를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수요가 없으니까 줄여 나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정말 컵에 물이 내가 요새 그 표현 쓰는데. 내가 항상 기억나는 게 금융위기 때 지난 금융위기 때 채권 안정기금이 거의 10조였나? 하여튼 있었는데 그거 갖고 모자라다고 했는데 정작 4조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근데 그래서 돈이 안 나간 건데 마치 연준이 돈을 회수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거는 참 아다르고 어다른 표현인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발행 시장까지 안 들어가고 SMCCF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되면
굳이 굳이 위험을 가지고 할 필요는 어떤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그건 조치를 안 취했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 연준이 돌아가면 그렇지만 이게 내 뒤에 이런 장치가 있다 정도 보여주는 거고 이게 돌아가면 굳이 연준이 이렇게 돈 쓸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원래 그러니까 과하게 정책을 내놓고 그 과한 정책을 다 안 쓰겠다는 거지. 네. 내가 봤을 때 연준이 그 정책을 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과도하게 냈던 거는 일단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일단 연준이 질러 놓은 거고, 사실 그만큼 돈을 이렇게 돌아가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정성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 일단 그 줄여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 쓰는 만큼 줄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안 쓰니까 줄이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앞서 달려간 부분이 있는데. 달려갔던 이유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와서 봤더니 이게 그만큼까지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소식은 미국 증시에 그래도 어제 오늘 새벽에는 좋게 반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약간 그치, 나머지가 뭐 여러 가지 위중 관련이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이건 또 알고 있던 뉴스여서 네. 근데 좀 알고는 계시라는 거죠. 만약 이게 좀 불거지면 또 연준은 이런 장치를 작동시킬 거기 때문에 뭐 어쩌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지세하게 얼마 썼냐 얼마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좀 이해해 두시라고 이 자료는 프린터 하셔가지고 그래도 SMCCF가 뭔지 PMCCF가 뭔지 기사가 났을 때 그러면 이게 그런 의미 정도는 파악해 두시면 시장의 톤다운과 톤업을 할 때 그때 좀 바로미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PMCCF에 대해서 굳이 안 할 수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PMCCF라는 조치를 약간 마음속에 안전하게 가지고 있는 조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마이너스 금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많이 생각하는 컨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SMCCF가 되고 나서 PMCCF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금리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만약 그 나오기 전에 PMCCF까지 가야 마이너스 금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이게 악화되면 뒤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계속 연준은 알려주는 거야. 네. 내가 이렇게 세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열심히 자산 가격도 지켜지고 경제 활동을 하십시오. 뭐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으니까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준이 이 정도 장치를 마련해놨다면 믿고서 좀 갑시다. 그리고 용어 같은 거는 아까 원래 우리 이태훈 연구원이랑 뭐 하나를 더 할까 녹음했었는데 가서 별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딱 지각되고 녹음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뭐 자기가 의미가 적다고 하지만 크레딧 시장도 상당히 양극화가 심하거든 지금. 나는 그게 계속 궁금한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어떤 그러한 온도와 주식 시장의 온도차가 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채권 시장의 채권을 베이스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은 근데 제가 좀 오늘 같은 경우에 답답해하는 거는 미국 빠졌으니까 봤는데 그런 게 연동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크래시 더 안정돼 있다는 걸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 미국보다는 진짜 망하게 생긴 기업이 미국은 잔뜩 나온 상태인데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좀만 생각을 바꿔놓고 보시면 글로벌하게 봤을 때 한국의 기업들이 가진 리스크가 생각보다 되게 적다. 그래서 무디스가 등급도 저 정도 해주는 거라고. 근데 그런 등급을 우리는 스스로 너무 좀 우리 스스로 자기 좀 이렇게 되게 스스로 자기평가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막 비관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무리 또 중원부에 왔다고 주다 종목들 하는 걸 좋아하실 텐데 종목을 약간 덜 하는 게 지금 매일 종목 말한다고 그래서 좀 그런 타임 같지는 않아서 좀 실적 시즌은 마무리되면서 모아서 하려고 그러니까요. 좀 기다려주시고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